안녕하십니까.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마찬가지로 루나 재단의 권도영 대표와 그다음에 FTX의 샘 뱅크먼은 망하게 됐고, 바이낸스의 좌우장펀 같은 경우는 살아남은 이유에 대해서 엄청나게 퍼드가 많았는데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 반감기부터 이번 반감기까지 이어져 온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쟁이 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지속돼 왔고, 그거에 따른 결론에 의해서 권도영 대표와 샘 뱅크먼은 이 시장에서 퇴출이 됐고요. 바이낸스의 이제 좌우장펀 같은 경우는 살아남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엄청난 하락장이 있는데, 이 하락장을 야기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기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예측하고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일단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존재했던 시기, 이 시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이 크거나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비트코인 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긴 했었지만 그런 비중이 이제 크지 않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 위에 이제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생기면서 이게 어떤 역할을 했냐면, 시중에 그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아니라 그런 일반 금융 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그다음에 코인 시장으로 넘어오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고, 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차지함으로써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이나 코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고, 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산으로서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 되어 가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이 코인 시장에서 점점 그 중요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USDT와 USDC가 이제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USDT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파이넥스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 중국계에서 발행한 코인입니다. 근데 USDC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사용을 하고요. 이제 미국 이제 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USDC 같은 경우는 이 백커, 이 뒤에 있는 이 기초 자산이 100% 미국 국채입니다. 거의 100% 미국 국채고, USDT 같은 경우는 퍼드가 굉장히 많긴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80%를 미국 국채나 국채로 이제 채워놓고 나머지를 이제 조금은 덜 안전한 자산으로 넣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SDT는 이제 홍콩 중국계, USDC는 이제 미국계, 이런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이 USDC는 후발주자였는데 USDT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USDT 페어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그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가지고, 이 USDC는 엄청나게 이제 USDT가 문제가 있다, 퍼드를 날려도 막 뭔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당최 USDT를 USDC로 바꾸지 않고 그냥 USDT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저에 깔려 있고, 이게 이번 반감기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백그라운드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US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루나 권도영 대표가 만든 미국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런 이 UST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USDT와 USDC가 양분하고 있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그동안 계속 쭉 이어져 나오다가 UST라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새롭게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천하를 3분으로 나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이제 비집고 들어오지 못했던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UST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마어마하게 가파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2022년도 5월 달에 시총 한 20조 정도를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성장을 이뤄냈어요. 이 UST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연간 성장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그 어떤 스테이블 코인보다도 압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저희도 그때 몸으로 느꼈고, 그런데 이 UST는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SDC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은 뒤에 이제 미국 국채나 국채들을 가지고 이제 담보물이 있습니다. 이걸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담보와 미국 달러가 1대1로 교환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USDT나 USDC가 뭐 10조 정도 시장에 발행이 돼 있다 하면은 10조 원어치의 미국 국채가 이제 사지어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국채를 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곳에서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띠껍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봤을 때 UST 같은 경우는 담보물이 아닙니다. 담보물이 아니고 그냥 알고리즘으로 패깅을 맞춘다라고 해가지고 알고리믹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물이 아니고 디센트럴라이즈드 코인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UST가 나왔는데, 이거는 미국 정부에서도 통제가 되지 않고 또 기초 자산이 미국 국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 UST는 아시겠지만 한국인이 발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UST가 엄청나게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UST가 커지면서 통제에 벗어나는 그 돈들이 많아지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도 통제를 해야 된다 라고 미국에서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뭐 제 생각도 들어가 있고 기존에 지나왔던 과정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UST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었잖아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계속 늘 이제 물음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왜? 이게 실제로 1대1로 교환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냐, 즉 패깅이 유지가 될 수 있냐라는 게 의문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 이 루나 생태계에서 앵커 프로토콜과 루나 생태계가 끊임없이 확장을 해나가면서 UST의 쓰임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면서 루나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UST의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 그 점유율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물음표를 샘 뱅크먼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배후에 미국 세력이 있는 거죠. 미국의 이제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샘 뱅크먼을 통해서 이 UST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이 UST를 무너뜨릴 계획은 단순해요. UST를 팔고 USDC를 사면 결국은 UST가 굉장히 시장이 많이 풀리게 되고 USDC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 패깅을 깨기가 되게 쉽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패깅을 이제 뭐 다시 리패깅하는 동작들이 작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아왔는데, 특정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특정 장치를 통해서 이 샘 뱅크먼과 샘 뱅크먼의 뒤에 있는 이 세력들이 UST를 터트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된 거는 샘 뱅크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게, 샘 뱅크먼의 FTX 거래소에는 스테이블 코인 UST에 이제 롱숏 이제 쳐가지고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이 돼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생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UST의 숏을 끊임없이 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아까 그 물음표가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달러가 유지가 되냐라고 했을 때 늘 다시 패깅이 되면서 그래 믿음을 줬는데, 이게 0.8달러 0.7달러로 쭉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0.02달러까지 빠지게 됐는데, 이게 패깅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빠지게 되고 계속 숏을 치고 사람들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이 UST를 깨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깨면서 달러가 실제로 1달러가 아니네, 1UST가 1달러가 아니래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UST는 알고리믹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거든요. 물론 천문학적인 돈과 장치와 또 그 뒤에 배우가 봐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했지만, 어쨌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이 UST를 깬 이유는 UST의 시장이 확대됨도 있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의 패권, 이 UST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거였냐면 USDT입니다. 홍콩계인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행한 USDT의 패권을 USDC로 가져와야 돼요. 이 USDC로 가져와야 되는 이유가, USDC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코인베이스에서 쓰이기도 하고요. 또 USDC 같은 경우는 100% 미국 국채로 이 그라운드를 형성을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이 코인베이스는 상장돼 있기 때문에 미국 세력들이 컨트롤하기 굉장히 쉬운, 달러가 본인들이 거기 때문에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장에서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패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패권은 USDC를 통해서 이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USDT에서 USDC로 넘어오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데, 아까 제가 UST를 통해서 1UST가 1달러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UST가 패깅이 깨진 나서 USDT의 패깅을 깨려는 일을 많이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USDT의 패깅을 깨려고 하는 세력들이 누구였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샘 뱅크먼이었던 거예요. 샘 뱅크먼을 위시한 그 뒤에 있는 세력들이 USDT를 패깅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이 USDT를 깼을 때와 똑같이 FTX의 이 USDT 선물에 숏을 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USDC는 숏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USDT는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을 이제 가리켰을 때, 샘 뱅크먼이 미국 정부 혹은 그에 준하는 무엇인가의 세력에 사주라게 하기 그렇지만, 그냥 뭔가 그 바지 사장 같은 거죠. 그런 개념으로 나서가지고 UST를 패깅을 깨면서 뭔가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고, 궁극적으로는 USDT에 이런 패깅을 깨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쳤던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 USDT가 패깅이 깨져가지고 거의 뭐 1%의 패깅이 엄청나게 크게 깨진 거죠. 깨져가지고 지금 이제 그때 이게 그 USDT가 깨졌을 때 이후에 바로 작업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런 시도들이 왕왕 있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기사도 있습니다. FTX에서 실제로 알람에다가 이제 테더 숏을 쳐가지고 테더의 패깅을 깨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 USDT에서 USDC로 넘어가려고 많이 하고, 실제로 이때 많은 사람들이 USDC가 제일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심어가지고 USDC의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늘었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었고 실제로 작동이 될 뻔했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바이낸스의 좌우장펑이 이거는 도저히 봐줄 수 없다. 여기까지는 이제 테더까지 깨지는 거는 테더의 스테이블 전쟁에서의 그 패권을 얻어가려고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코인 시장 전체의 크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 좌우장펑이 FTX를 공격하게 되죠.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먼저 공격을 합니다. FTX에서 담보물을 잡고 문제를 일으킨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공략을 하는 거죠. 반대로 먼저 역공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부분들이 이 FTX가 굉장히 경영을 방만하게 했고 또 그러니까 만만하게 본 거죠. 이 코인 시장을. 자기가 이제 모든 걸 다 컨트롤 좌지우지하면서 원하는 방향대로 그림을 그려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이 당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방만하게 하고 있다가 도저히 이걸 좌시할 수 없었던 이제 바이낸스가 이 부분을 공략을 해가지고 FTX 날려버려요. 더 이상 이제 뭐 테더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FTX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담보물이 무너지면서 퇴출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겪게 됩니다. 이것도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 전쟁에서 FTX가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낸스에 졌기 때문에 이렇게 퇴출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BUSD라고 해서 바이낸스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거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BUSD가 조용히 확장을 합니다. 계속 그 뒤로 세력을 넓혀가요. 이제 FTX를 날리고 나서는 하는 게 바이낸스의 이제 BUSD가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데, 그러면서 요즘 여러분들께서 듣고 있는 굉장히 많은 바이낸스의 퍼드들 있죠.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BUSD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이 BUSD가 바이낸스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늘어나고 있죠. 이게 이렇게 늘어나요.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이. 이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 태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들의 패권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세력들이 지금 악의다툼을 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생태계에 있는, 코인 생태계에 있는 저희가 보고 있는 건데,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 정리가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이낸스 퍼드에도 바이낸스 인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도 견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낸스가 공격적으로 최근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보이저 디지털 자산을 인수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FTX가 인수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곳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이에요. 이 대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자산이 굉장히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파산을 했는데 이걸 이제 바이낸스 US에서 공격적으로 인수를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상징을 하는, 이게 굉장히 좀 상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이런 혼란과 문제점이 아직도 많이 산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떠한 이제는 바이낸스를 필두한 세력들이 하나씩 정리해 나가겠다라는 그 시그널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돈이 작은 푼이 아니고 거의 하나로 거의 1조 5천 정도 되기 때문에, 1조 3천?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정리하겠다. 이제는 정리해가지고 다음번 반감기 혹은 상승장을 준비한다라는 시그널이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게 기저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온갖 퍼드가 난무하고 있는 지금 이 코인 시장이고, 또 거기에는 더 그 근본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있었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이제는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기적으로 매크로나 다른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안정화가 되면은 이제는 특정 방향, 저희가 바라보는 방향은 이제 엄청난 상승이죠. 그 상승의 방향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올라갈 거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낸스는 정말 철저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너무 철저한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때 단지 무슨 미국채를 100%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블록체인 신탁회사인 팍소스가 힘을 합쳐 뉴욕주 금융
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본인들이 직접 발행도 안 하고요. 신탁회사인 팍소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NYDFS라는 곳에 미국 정부 거의 승인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 승인을 받아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 거예요. 이 자오장펑은 바이낸스의 이제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발행을 할 때 테더 이슈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알고리믹 스테이블 코인의 리스크 이런 것들을 다 인지하고 있었고 거기에 추가로 미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인지까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모두 갖춰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BUSD는 건들고 싶어도 사실 건들 수가 없어요. BUSD에 숏을 친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왜 이 바이낸스가 BUSD를 스테이블 코인을 왜 이렇게 발행을 했는지를 이 기저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고 나온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그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암호화폐를 하락시키고 룰을 날리고 시장에 퇴출시키고 그다음에 정리가 되고 그 정리가 되면 그 뒤에 이제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바이낸스가 시장에 혼란들을 이제 하나하나 또 풀어주고 있다. 라는 것들이 이제 시그널로 나오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제 온체인 데이터나 많은 지표들이 바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닥이라는 게 조금 더 빠질 수 있지만 빠지는 것보다는 위를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정리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됐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거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뭐 증거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번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상승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